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잊은 건 아니지.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서. 엄마가 나 어릴 때 쌍둥이 2명을 뱃속에서 잃으셨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을 잃으신 거라 힘들어 하셨어. 뱃속에서 8개월째 죽었기 때문에 거의 출산을 임박해서 아기가 죽었지. 내가 7살 때 그 일을 겪고 나는 지금 21살이야. 어느 날 수업이 늦게 있어서 자고 있는데 방안이 시끌시끌해서 눈을 떠서 웬 꼬마 남자애 2명이 우리 집 장롱을 뒤지고 있었어. 확실히 꿈은 아닌 것 같았어. 완전 대박 무섭고 생생했지. 그래서 너네 뭐해? 이랬더니 꼬맹이 2명이 나한테 앵기더니 누나, 나 유치원 가야 되는데 유치원복 바지를 못 찾겠어. 찾아줘. 이러는 거야. 꿈에서지만 짐작으로 그 쌍둥이 애기들 같았어. 그래서 애기들을 안고 엉엉 울었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울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애기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엄마 아빠가 아직도 우리 기억해? 우리 안 잊어버렸어? 이러는 거야.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 엄마도 아직까지 애기들 보는 거 힘들어하고 아빠는 애기들이 하늘나라 간 날이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시고 오셨거든. 어느 날 아빠가 술 취하셔서 한 얘기가 엄마는 애기들이 죽은 날짜를 기억 못 하신다고 해. 엄마가 혼수 상태까지 가셨었지. 그래서 아빠는 엄마 아빠 대신 엄마 아빠가 못 챙기는 날이 와도 그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 말이 생각나서 정말 통곡하면서 엄마 아빠랑 우리는 너네 기억해? 안 잊었어. 잊은 적 없어. 하고 서로 껴안고 울었어. 그러니까 그 물어본 애기가 다른 애기 껴안으면서 우리 안 잊었대. 정말 우리 안 잊은 거지? 이러고 뛸 듯이 기뻐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간다고 사라진 거야. 엉엉 울고 있는데 꿈이었지. 눈 뜨자마자 무섭기도 하고 너무 생생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 두 번째 이야기. 버스에서 아저씨가 따라왔다. 제가 버스를 탈 때 1인석보다 2인석 쪽에 앉는 걸 좋아해서 2인석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나 만지면서 있는데 정장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버스를 타더군요. 일금 보고 다시 핸드폰 하는데 제 옆으로 와서 앉으시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왜냐면 앞에 1인석들도 많이 비고 제 뒤에 2인석들도 거의 빈 상태였으니까요. 버스에 탄 사람은 저랑 제 옆에 아저씨, 뒤에 아줌마, 앞쪽에 여성분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웠죠. 앉으신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만 하는데 갑자기 옆으로 붙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이러시지 하고 옆을 보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핸드폰만 계속 보는데 창문에 비친 그 아저씨가 아직도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희죽 웃으시고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쳐서 두 정거장만 가면 아파트라서 그냥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발 진짜 같은 곳에 내리지 마라 생각하고 서 있다가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그 아저씨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저랑 그 아저씨뿐이라서 저는 빨리 걸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설마 내가 오해한 건가 같은 아파트 사나? 아니, 버스 옆자리에 앉고 따라 내렸잖아. 여러 생각이 들면서 빨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은 거 있죠. 진짜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갖고 있던 통조림 선물 박스로 머리를 후려쳤는데 소리 지르면서 넘어지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경비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쫓아오는 소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웠죠. 계속 뛰다가 경비실이 보여서 경비 아저씨를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아저씨가 놀라서 경비실에서 나오더군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누가 뒤에서 쫓아와요. 하고 말하면서 뒤돌아보는데 그 아저씨가 더 이상 안 쫓아오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저 시발년 이러고는 뒤돌아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섭고 이런 일 당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막 계속 눈물 나오고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진짜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떠오르고 무섭고 그러네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또 누가 따라오면 동생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해서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아직도 진짜 너무 무서워요. 또 버스 탔는데
그 아저씨랑 마주칠까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생생한 공포.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뭐랄까, 가위에 좀 쉽게 눌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달에 10일 이상은 가위를 눌리는 정도였으니까. 지금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안산에서 사는데 집 계약이 끝나서 이제 어머니가 회사 다니기 편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구경을 갔었죠.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약 8개월가량 비어 있었던 집이라 그런지 뭔가 황량하기도 했고 으스스한 기운도 있었던 집이라 뭔가 기분이 좀 꺼림칙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 회사가 가까웠고 동생 학교도 가까웠던 터라 그냥 저냥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짐을 다 옮기고 하루 종일 가족들이 쓸고 닦고 가구 위치 정리하고 해서 그나마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 놓고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 때문에 새벽같이 현장으로 가셨고 어머니도 아침부터 회사에 나가시고 동생도 고등학생이어서 학교에 가고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었죠. 제가 A형이라 그런지 잠자리를 옮기면 잠을 좀 설치는 경향이 있어요. 친척 집을 가거나 친구 집을 놀러 가서도 그래요. 물론 이사 첫날도 뒤척거리다가 선잠을 잠깐 잔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동생 밥 먹여서 학교까지 보내놓고서 있는데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만 자야겠다 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느낌이 나더군요. 잠결에 엄마가 나 깰까봐 재워주느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려던 찰나 엄마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인데 벌써 저녁인가. 그럼 동생도 집에 왔을 텐데 왜 안 깨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머리를 일으키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물론 말소리도 안 나오고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가위에 눌렸대 진짜 있는 힘껏 소리치는데 그저 몸 안에서 메아리 칠푼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실눈을 뜬 상태로 엄마를 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단발에 잘 정리된 머리였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은 뭔가 부스스한 긴 머리였던 거죠. 속으로 이거 뭐야?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던 여성분이 내 아들, 내 아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 상태로 그냥 잠이 들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가위 눌린 상태에서 다시 잠들면 죽는다는 농담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겁이 많았던 저는 그걸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잠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실눈으로 다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우리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여자분이 생기 없는 목소리로 내 아들 이라고 반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점점 얼굴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얼굴로 가까워졌다고 해야 맞을까요? 진짜 있는 힘껏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쳐봤지만 현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믿지도 않는 하나님 부처님 다 불러봤지만 도움이 될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그 여자의 얼굴이 제 코앞에 다가오려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랫배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구부려지면서 헉 하는 소리를 냈는데 알고 보니 학교 마치고 집에 온 동생이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가방을 제 배 위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위에서 풀렸고 제 코앞에 있었던 여자의 얼굴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위에서 풀려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캑캑거리면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 밖에서 일하는데 지 혼자 자니까 악몽이나 꾸지 배고파 밥 주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더군요. 밤에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게 다 네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 거야.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라고 하시면서 안 믿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날 확실히 무언가와 함께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에게 내 아들 이라고 했었거든요. 과연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동생의 말대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뭔가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이사를 와서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집 부근을 지나갈 때면 그날 생각 때문에 소름이 돋고는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